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 기간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지속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안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바로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북미 대화가 지속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 문제, 이 북미 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한국 관련해서도 저희들의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정말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 대결 구조와 북미 대결 구조이거든요. 그게 이제 안보 불안을 일으키는 주 요인인데 남북 문제는 지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관계도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의 대화가 지속되는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또 그 과정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선의의 대화가 계속되는 과정이거든요. 만약 대화가 안 되면 다시 또 훈련 재개한다는 거고, 관련해서 또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아마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또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이제 중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는 북한의 대남 위협 때문에 우리가 그 방어 훈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북한의 대남 위협이 뭐 없든지 아니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대규모 전략 자산이 동원되는 그런 훈련들은 사실은 완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라든가 아니면 뭐 간단한 그런 훈련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백악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대규모 전략 자산이 투입되는 그런 훈련은 좀 중지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정도는 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도 재래식 무기 정도의 그 훈련은 용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공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대화가 지속되는 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또 연사훈련으로, 이게 뭐 별개의 것은 아니죠. 함께 묶어가는 건데 결국 이제 저희들한테는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그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동맹국들 이해관계 또 안위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갖다 갑자기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동맹국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어디까지 중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심각한 어떻게 보면 진지한 고리 없이 이제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함으로써 그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 연합 군사훈련의 어떤 뭐 축소라든지 중지 이런 부분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의 낮은 수준에 그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시간이 지나고 비핵화 조치가 진전이 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이런 조치인데요.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조율이 없이 이제 그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최근에 지난 몇 년 동안에 북한의 엄중한 어떤 핵이나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비핵화 조치에 연동해서 그 수준을 정리화시키고 원래 수준처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그 경계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전략 자산의 전개 정도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그 논란이 되진 않았을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설명이 부족한 그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머리 끊고 꼬리 끊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선거 캠페인식의 어떤 발언은 동맹국들에게 불만과 그리고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한미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훈련을 지금 축소하고 아예 또 없애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일단 8월 달에 UFUG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대상이 될 거란 분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박사님께서. 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원래는 CPX입니다. 지휘소 이제 교체 훈련이다, 뭐 그렇게 표현도 하고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 이제 거기에 동원돼서 트럼프 대통령 그걸 뭐 워게임 뭐 그렇게 또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든 지휘소 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대규모 뭐 이렇게 인원, 병력, 자산 이런 것들이 동원된 그런 훈련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당장 이번에 이제 남북 군사 장성급 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훈련을 이제 중지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으로서는 어떤 훈련이 됐든 간에 예. 북한을 상대로 한 그러한 훈련들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고 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이번에 이제 그 군사 훈련이 아닌 민방위 훈련 정도랄까요? 대비 훈련 정도로 격하하는 그런 정도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나름대로 이제 비핵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예. 풍계리 실험장도 이제 어떻든 폐쇄를 한 거고, 그다음에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폐쇄하겠다고 그러는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종전선언 정도랄까, 뭐 연락사무소 설치 그런 정도인데 당장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훈련의 축소 내지는 중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아마도 굉장히 낮은 수준, 로우키로 가는 정도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죠. 상원 인사청문회 했는데 해리 해리스 이제 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한미연합 훈련 중단과 관련해서 이걸 하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좀 와닿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네,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에 더불어서 이제 최저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낮은 수준에서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를 심해 보는 것. 그래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뭐 이제 단기간에 어떤 그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축소가 되거나 중지가 된다면 이걸 통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해리스 사령관도 사실 군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발언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의 어떤 방향을 제대로 읽고 예. 거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 박사님,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하고 주한미군 감축 내지 뭐 축소 아니면 뭐 철수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본국에서 이제 증원 병력이 와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 뭐 한국군과 같이 훈련을 하는데 이 한미연합 훈련 자체가 뭐 없어진다 사라진다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 번씩 의문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중단이 되면 그러면 합동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또 주한미군 그리고 한미 동맹을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나 중단이 나오는 것은 또 전제를 달고서 북한이 진지한 모습, 비핵화에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축소나 중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는 북한이 어떤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예. 다시 재개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이 빠르게 비핵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트럼프 모델이 작동을 한다면 비핵화가 대부분 완료되는 시점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예. 이전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올해 안에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기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북한과의 어떤 협상의 제안이라는 걸 분명히 미국 측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측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별도로 떼어서 예. 좀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청와대도 그런 뭐 여론을 반영해서인지 오늘 주한미군 문제, 북미 간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까지 이제 사실상 못을 좀 봐왔습니다. 네.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뭐 같은 생각입니다. 예. 주한미군은 사실 한미 동맹 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뭐 이런 거 관련된 병력이기 때문에 당장 철수한다든가 그것은 이제 불가능할 거고 나중에 정말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완벽하게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됐을 때 혹시 또 고려해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마음 같아서는 빨리 그 고향으로 주한미군을 보내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한 정도 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 어쨌거나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은 대단히 큰 거고 또 이것은 사실은 이제 북한을 겨냥한다기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 세계 전략 차원에서 주둔하고 있는 그런 면도 그렇죠.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중국을 겨냥한 면도 솔직히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북한이 이걸 뭐 철수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철수시키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 잠깐 장성급 그 회담 얘기를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논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JSA 비무장 문제였거든요. 이게 이제 DMZ 전체를 다 비무장할지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평화의 성지로 지금 됐던 이 판문점 JS 문제를 먼저 이제 비무장지대 하자고 시범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작년 11월인가요? 어청선 병사 넘어왔을 때 총격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불과 진짜 뭐 1년도 안 된 일인데 이렇게까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DMZ까지 비무장지대 논의 어제 좀 뒷부분에서 좀 껄끄럽지 못한 남북 간의 그런 모습도 좀 연출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어제 사실 그 남북 정상급 회담이 한 10년 만에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군사 문제라는 것은 어제 우리 측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진지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제는 10년 만에 만나서 어떤 양측이 어떤 입장을 확인한 이런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의제에 대해서는 이제 후속 정상급 회담이라든지 실무회담에서 이렇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의 이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나온 공동 성명에 이어서 이제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가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도 특히 북미 정상회담 선언문에서 공동 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을 확인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지금 그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도 이렇게 해서도 확인을 해주고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남북 어떤 장성들이 모이셔서 이제 양측의 의견을 타진했다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연합 군사훈련 때문에 좀 논의가 좀 예. 껄끄러웠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단 양측이 어떻게 보면은 맛보기를 했다. 예. 토대를 마련했고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있을 어떤 후속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예. 그래서 장성급 회담이 뭐 오랜만에 정말 뭐 10여 년 만에 열렸기 때문에 좀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그래서 조금 그래, 이제 뭐 탐색전도 하고 근데 그래서. 아마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북한이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이게 뭐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표현에 의하면 발목 잡고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러한 관행들은 다 자기가 깨 부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강령적 교시가 있었을 겁니다. 쓸데없이 가서 뭐 트집 잡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말라는 그런 아마 교시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은 이제 뭐 마음이 좀 안 들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회담하지 말자 준비도 없이 말이지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저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옛날에는 박차고 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자, 비핵화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시간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조금 달라요.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20%이 숫자에 좀 연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20%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부분을 앞에 초기 단계에 없애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80%는 뭐 이게 조금 예를 들면 천천히 해도 되는 그런 핵심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라고 하는 것은 핵심 부분, 그러니까 핵 탄두, 그다음에 핵 물질,
그것을 발사할 수 있는, 그 투발할 수 있는 수단들과 이동하는 ICBM 이런 것들을 초기에 없애라는 거고, 만약 북한이 그 정도까지 해내면은 이건 정말로 획기적인 일이고 제재를 해제해줘도 될 정도로 예. 대단한 거다, 그런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북한이 그걸 받아들일 건가? 초기 단계라게 한 3, 4개월,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까지 네. 그런 핵심 부품들의 핵심의 자산을 다 없앨 건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그 알겠습니다만, 정도가 하면 20%가 될까요? 그 정도는? 저는 그렇죠. 예. 전체로 보면 그 핵심 부분을 없앤다고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안심이고, 특히 ICBM을 상당 부분 없앤다고 한다면 일단은 미국으로서는 안보에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핵무기가 북한에 있는 것은 있는 거고, 예. 그걸 투발해서 미국까지 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별로 그게 안보에 크게 무슨 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예. 우선 ICBM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과 핵 그 탄두의 상당 부분을 초기 단계에 없애준다고 한다면,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협상술이고, 그러겠네요. 어떻게 보면 미끼를 지금 던지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0%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년 반 이번에 예. 시한을 얘기했잖아요. 북한한테는 굉장히 좀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글쎄요, 근데 일단 그 정 교수님 말씀 것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저는 좀 그 20% 얘기가 좀 시차가 있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은 비핵화가 완료될 때 제재가 해제된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럼 비핵화 과정이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15년 정도도 걸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MIT는 자기 삼촌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 20%만 되면 이게 불가역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그 북한이 어떤 그 비핵화에 있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하면 대북 제재도 완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이 한꺼번에 이제 움츠다 보니까 예. 시차를 두고 나온 얘기인데, 이게 20%가 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축약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악마의 편집 뭐 이런 식의 어떤 된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 논란이 되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진화하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예. 그 대북 제재가 완료됐을 때 이제 죄송합니다. 비핵화 완료됐을 때 대북 제재를 갖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또 말씀하셨던 그 2년 반 테이블은 그 사실 처음에 그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는 완전한 비핵화만 나와서 또 저희가 기대했던 높은 수준,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전에 워낙 그 미국의 CBI들을 갖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합의가 나올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 1항, 2항이 그 북미 관계 수립, 그다음에 어떤 그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3항이 그냥 완전한 비핵화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시한이 원론적 수준, 없다. 예. 그런 얘기 나왔는데 기자회견을 한 거를 듣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든 게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 모델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판문점에서 회담 전에 6차례 회담을 만나서 실무진이 만나서 의제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 3번의 만남을 한 거여서 분명히 그 부분에서 디테일까지 조율이 됐는데, 구도 합의가 있을 거다. 있는데 북한 측이 CBID에서 어떤 용어 사용에 난색을 보이는 것, 그다음에 완료 시점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북한 측의 입장을 고려한 거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추론을 해보자면 북미 간의 어떤 2년 반 타임테이블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합의가 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이렇게 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 교수님한테 드릴게요. 뭐 시간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 했을 때 노광철 이민무력상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조선중앙TV가 이제 편집된 영상을 좀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거수격려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또 다시 거수격려를 하는 장면이 이제 됐어요.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일각에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적국인데 어떻게 그 적국의 그 인민무력상에게 또 거수격려를 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그냥 의전상 할 수 있는 얘기인 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간 대통령 아닙니까? 트럼프는 노광철은 군인이고. 근데 이제 우리 그 어떤 국군의 날 행사라든가 우리 군인 행사에서 어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그냥 거수격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뭐 우리 이를테면 육군 참모총장이 거수격려를 대통령이 했을 때 그걸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받는 분도 있고 그냥 뭐 멍려로 받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민간인이고 또 그렇게 뭐 신경을 크게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거소경련 했잖아요. 이미 무릎부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례로 이제 거소경련을 했는데 사실은 굳이 거소경련을 하지 않고 악수만 해도 되는 건데 예. 했다고 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상대방을 존경하니까 그런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예. 또 충분히 또 뭐 민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하여튼 미국다운 논쟁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그 분위기를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민정원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